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높잖아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위에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디램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그리고 저 밑에 마이크론이 3위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TSMC 대신에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신 삼성 파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TSMC와 함께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는 게 맞아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상황은 어떤가요? 1년여의 기간 동안 제 방송 보시면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들으시고 조금씩 추가 매수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10만 원, 10만 1,000원을 넘어가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10만 전자로 치면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대 1로 주식을 스플릿했죠. 주식 분할을 했죠. 네,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로 치면 현재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한 주당 500만 원이 맞아요. 자, 500만 원으로 보니까 뭔가 확 부담스럽죠. 근데 10만 원 하면은 아우 뭐 10만 원이면 뭐 친구들이랑 뭐 술 한잔 안 하면은 뭐 나올 수 있는 돈이네. 혹은 뭐 열심히 일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얻을 수 있는 돈이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정도 자리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치면은 단기간 내에 조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 생각해요. 아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종목은 이제 9만 원이다가 10만 원이면은 이 호가창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뭐 100원 단위, 50원 단위 그거 아시잖아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져야겠죠.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HBM3를 넘어서 4로 가는 시기잖아요. HBM4로 넘어가면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사실 HBM4에서 정말 많이 벼르고 있었죠. SK하이닉스를 원래대로 그냥 제껴버리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HBM4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HBM 이 모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판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멘트는 1년 정도 전부터 드린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HBM3까지는 뭐 다르지만 HBM4부터는 보통 이제 HBM을 위로 적층 방식이잖아요. 쌓는 거잖아요. 쌓으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파트도 위로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거, 공사가 제일 오래 걸리는 건 뭐예요? 밑바닥 작업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다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이 맞아요. 로직 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적층하는 방식이에요. 재밌는 건 여기서 갈리는데, 이 로직 다이가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그거를 TSMC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TSMC가 다이를 만들어주면 SK하이닉스는 그 위에 이제 쌓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초미세 공정이 되죠. 다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쌓으면 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다이를 TSMC한테 맡겨서 TSMC가 주면은 쌓는 방식이죠. 자,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답이 나오지 않으실까요? SK하이닉스는 돈 주고 사와야 되죠. 그죠? 근데 TSMC가 계속 싼 값에 좋은 값에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TSMC는요,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이어온 엔비디아가 우리 전용 라인 만들어줘 했을 때 싫은데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받고 싶어? 그러면 20, 30% 정도 이제 익스프레스 페이를 더 해라. 그러면 빨리 우선순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TSMC예요. 뭘 믿습니까? 엔비디아한테도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 SK하이닉스한테 그런 갑질 안 하겠어요? 100% 해요. 그럼 이제 나중 되면 이제 SK하이닉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삼성에서는 열심히 수율만 맞춰주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정말 심각해지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에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또 설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적자폭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상황은 더 좋을 것이고요. 반도체 말고 나머지도 다 살아났잖아요. 휴대폰, 그죠? 휴대폰 등 가전 원래 1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탈락 가능성과 엔비디아가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마이크론의 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높잖아요. 근데 매출이나 뭐 이런 걸 모든 것들 따졌을 때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위에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D램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그리고 쭉 밑에 마이크론이 3위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저는 마이크론이 지금 뭐 탈락,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걷어들이는 거, 뭐 그게 반사이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돌 것 같다? 양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라이벌 하나 떨어져 주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있었던 3위였기 때문에 뭐 크게 마음 쓰지는 않고 있고, 여기에 의미부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TSMC 대신에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는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신 삼성 파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TSMC와 함께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설계도를 갖다 주면 그걸 만들어줄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팹이죠. 엔비디아는 팹 리스, 즉 이제 공장이 없다, 리스 LESS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이라 부르고, 그 팹리스 기업한테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기업을 파운드리 기업이라 하죠. 근데 그 파운드리가 TSMC가 수십 년, 30년을 넘게 했고 세계 1등이고 미국의 삼성 파운드리가 따라하고 있는데, 요즘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 수율이 TSMC를 수십 년 동안 TSMC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갭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TSMC가 갑질을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드는 칩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칩을 되게 다 사고 싶어 해. 근데 나는 설계도를 넘겼는데, 그럼 사고 싶은 사람 많으면 뭐예요? 내가 생산을 못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TSMC한테 쪼는 거죠. 좀 빨리 좀 만들어줘. 조금 이제 비용 좀 올려서 앞에 만들어줘. 혹은 우리 라인 좀 증설해줘. 라고 부탁해. 우리 수십 년 동안 거래했잖아. 라인 하나 증설해줘. TSMC가 싫은데 배짱 튕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가 젠스상이었으면 속으로, 아, 두고 보자. 진짜 TSMC 갑질하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삼성전자한테, 야, 니들은 왜 수율을 빨리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 상황, 니들이 수율만 맞춰주고 니들 파운드리만 좋으면 내가 니들한테 물량 주면 난 생산 더 늘릴 수 있잖아. TSMC 생산분, 삼성전자 생산분. 그럼 이제 더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잖아. 왜 너희들은 수율을 빨리 맞추지 못해? 라는 그런 원망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젠스성이라면은.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많이 올라오죠. 팔란티어라는 기업과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수율 맞추기에 나섰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공장을 빨리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젠스상 CEO랑 이재용 회장님 지난번에 미국에서 둘이 이제 포하고, 또 오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에이펙에. 네, 뭔가 좋은 소식 있을 거다. 공식 발표가 아마 이번에 에이펙은 뭔가 좀 되게 이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공식 발표, 삼성과 엔비디아 공식 발표. 이렇게 있으면 또 업사이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TSMC 삼성 파운드를 선택한 게 아니고, TSMC와 함께 앞으로는 삼성 파운드리도 같이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마 에이펙에 있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제일 이쁜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TSMC와 인텔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TSMC는 자기 사업 잘해요. 여러 기업들이, 여러 페미스 기업들이 TSMC는 원래 뭐 1등이고 파운드리 쪽에 뭐 30년을 넘게 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율도 좋고요. 뭐 우수한 인력이 있고 다 좋아가지고 TSMC 잘 나가요. 괜찮아요. 매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이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텔, 전 세계에 그 IDM이라고 종합 반도체, 그러니까 정말 이 설계부터 파운드리까지 싹 다 하는 IDM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이죠. 자,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잘해요.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CPU가 인텔이었잖아요. 인텔 거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걔네들이 잘 하다 보니까 재무쟁이가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됐지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뭐 매출 늘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망했죠. 완전 망했죠. 완전 망했죠. 팩 깨시고 돌아와도 망했죠. 안 되죠. 근데 미정부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할까요? 아, 옛날에 얘 되게 잘하던 앤데 경영의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얘가 완전히 회사가 맛이 갔어. 근데 하드웨어는 괜찮아. 하드웨어는 괜찮은 기업이야. 한번 좀 밀어줘 볼까? 라는 액션을 되게 많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을 밀어주게 하면서 뭐 정부에서 인텔에 대한 뭐 지분을 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대놓고 이제 인텔을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 반도체라는 업종이 참 되게 재밌는 거는 돈이 아무리 많고요. 그걸 돈을 때려 부어도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율을 올리려면. 그런 식으로 쳤으면 삼성전자 돈 계속 투자했으면은 TSMC 수율 따라가겠죠. 중국 돈 그렇게 퍼부었는데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한다고 그러고. 요새 중국으로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EUV 노광 장비를 얻지 못하니까 EUV 노광 장비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거 갖다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뜯어서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거 완전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인텔 같은 경우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죠. 지원을 받고 있긴 한데 쉽게 단기간 내에 살아나서 삼성의 어떤 이런 거를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뭐 인텔이 뭐 1점 몇 년도 간다고 하잖아요. 갈 수는 있어요. 목표는 높으면 좋죠. 언젠가는 가겠지만 예, 지금 당장은 못해요. 절대로.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되 인텔은 사실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저점을 찍고 이제 계속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나 앞으로 비전이나 청사진 이런 것들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인텔은 살아나는 건 맞는 것 같다. 저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TSMC는 잘해요. 잘할 건데 이제 삼성이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TSMC의 룸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볼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파이팅을 좀 외치는 편입니다. 미국 내 TSMC 공장 증설 속도는 어떤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근데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LG엔솔 이런 기업들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안 좋은 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제 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분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이슈긴 하죠. 근데 그나마 좀 요즘엔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이렇습니다. 자국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국가, 그런 기업들한테는요. 어쨌든 많이 봐주려고 해요. 많이 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TSMC도 공장 주선 미국에 하면서 세금에 대한 어떤 회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수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그냥 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빠르니 느리니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빨리 짓고 빨리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좀 지금 정도 속도면 뭐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뭐 TSMC보다 우리 삼성전자가 더 빨리 짓고 더 투자 많이 해라. 제껴라. 지금이 기회다. 시장점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딱히 뭐 그렇게 뭐 의견을 낼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서 TSMC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공장 증설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시장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한풀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게 오르는 건데 사실 참 오르기가 어려웠었죠.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면 일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지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D램도 압도적 1등이었다가 중국이 좀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최신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따라잡히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 굴욕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내부의 어떤 인력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리프레시를 잘한 게 저는 좀 큰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리프레시를 잘했고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죽어 있었던 업종 반도체가 살아났고 원래 죽어서 있었던 업종들 자체가 먼저 살아났죠. 휴대폰도 잘 팔리고 뭐 가전은 원래 1등이긴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실적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수급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에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삼성전자 매수해 말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래요. 그냥 매수는 해야 되는데 매수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 매도하고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있대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알고 있고 뭐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매도해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냥 일단 빨리빨리 담어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기관도 좀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전 당분간 이어질 거라 봐요. 빨리 포트에 넣어야죠, 삼성전자를. 그들은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은 지금이 그렇게 크게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로는 뭐 중국이 당장 뭐 코앞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뒤에까지 따라와가지고 하는 거로 보이는데 여전히 기술력 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저는 중국을 이렇게 염두는 해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국 얘기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모든 업종에서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절대 중국은 우리나라를 앞설 수 없어요. 근데 AI는 이미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AI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투자할 때 좀 밀어주고 투자했었으면 됐는데 투자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애는 치고 나가죠. 그런 건 좀 되게 아쉽긴 한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우위는 저는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가 반도체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TSMC의 파운드리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어쨌든 뭐 삼성 입장에서는 완벽한 국내에 있는 완벽한 정세 회장의 이정이랑 또 친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완벽한 또 되게 좋은 그 고객을 하나 확보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일단은 뭐 현대차가 TSMC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적으로 많이 엮어가지고 이제 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TSMC 입장에서는 근데 TSMC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뭐 좀 짜증은 나겠지만 큰 상관은 안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액 숫자만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그 고객들에 대한 매출이나 매출 파이 뭐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가져올 물량보다 딴 쪽에서 가져올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은 예,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뭐 크게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주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은 2달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끌 만한 요인들. 아마 이번 에이펙 때 제스상 CEO랑 이재용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협약식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둘이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사인하고 파운드리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삼성은 반도체가 좀 움직여줘야지 움직이고 강한 모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 투자분들이 가장 기대하셨던 소식 엔비디아와의 협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SK하이닉스가 같이 매출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이 얼마나 또 이제 우리 SK하이닉스로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참 우리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HBM4로 넘어가면은 시간 문제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 거 생각합니다.